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는 금융시장 브리핑 토마스 류 선생님과 인터뷰를 해야 하지만 죄송합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이 독감에 걸려서 도저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토마스 류 선생님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먼저 회복이 먼저니까 제가 푹 쉬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마켓 브리핑은 저의 시각은 매일매일 방송이 되니까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 대신에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문우신 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5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발행하고 싶다. 발행할 생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는 100년 만기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년 만기 채권 발행, 이 부분이 투자의 방향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신문 기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9월 13일이면 어제인데요. 원래 미국에서는 목요일 밤에 있었습니다. 목요일 밤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50년 만기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100년물도 같이 고려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만기가 긴 국채는 30년 만기 국채입니다. 그런데 이 30년 만기만으로는 어렵다. 50년, 100년까지 한번 생각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019년 들어서 회계년도, 작년 아마 회계년도가 미국은 10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일 겁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아직 만 12개월이 안 됐죠. 11개월간 재정적자가 1조 700억 달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 11개월 동안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거둔 돈이 3.1조 달러고 그리고 사용한 돈이 4.1조 달러, 적자로 1조 달러를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정치인도 한번 감세를 한 세금을 늘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국민도 싫어하고 정치인도 겁을 먹죠. 한번 줄인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권을 내놓은 것이라는 것은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저렇게 초장기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목적은 결국은 향후 재정 적자가 더 많아지고 깊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죠. 어차피 이렇게 재정 적자가 줄어들지 못하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만기라도 길게 저금리로 길게 하자. 한마디로 빚 계속 내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빚을 미국 정부가 내겠다는데 우리 투자 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상승미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감각에서 했던 이야기, 이미 돈의 감각에서 했던 이야기는 지난 1년 동안 상승미소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얘기죠. 이거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용화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는 부채가 늘어날수록 경제가 좋아집니다. 반대로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거나 줄어들 때 경제 위기는 시작됩니다. 이 말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돈이 늘어나는 만큼 성장이 되는 거고 돈은 곧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 번 늘어난 빚은 일정 시간을 지나면 빚의 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만큼 외상으로 소도 잡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많은 빚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하고 그걸 정치인 그 다음에 국민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늘린 부채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이 높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았다. 그 은행 대출 받은 돈으로 주식을 하거나 옷을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주식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부채는 아파트를 사거나 사업 자금을 씁니다.
사업자금은 임대를 하거나 공장을 짓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반대로 더 이상 개인들이 기업을 포함해서 부채를 늘리지 않았을 경우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쓰는 방식이 양적 완화죠. 중앙은행이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을 매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통화 증발, 근거 없는 통화를 완전히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양적 완화를 최근에 ECB, 유럽 중앙은행이 하기로 했는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주식과 채권 시장의 관련성이 높습니다. 왜? 은행이 언제든 정부의 돈을 빌려줘야, 그 정부한테 그 중앙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긴 그 투자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대부분 초단기 투자나 채권 이런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정부가 늘리든 개인이 늘리든 부채가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부채가 많아져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그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책도 사고 책을 읽어야 되는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매번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되고 신문을 보고 말도 안 되는 기사에 함부로 팔아버리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거든요. 제가 블룸버그 기사를 보는데요. 블룸버그는 아마 10개 정도 기사를 보면 프리 아티클이 리밋이 됩니다. 한계가 돼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340를 주고 이 블룸버그 디지털 뉴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자, $340면 4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그 다음에 저 자신의도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정보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듯이 여러분도 책 한 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도 읽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 그 점 꼭 당부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 정부가 갑자기 50년 만기,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그런 속뜻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 속뜻의 첫 번째는 빚을 갚기 위해서 세수를 늘리거나 세금을 인상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빚을 갚을 생각은 없고 더 많이 빚을 늘리겠다는 그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페드의 통화정책, 금리 인하를 통해서 빚을 늘리는, 정부가 빚을 늘리지 않고 금리를 내리면 가계나 기업이 늘릴 수 있죠. 그런데 가계나 기업이 직접 늘리면 대부분 부동산 쪽에서 버블이 생기게 마련이죠. 근데 페드는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쉽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페드의 통화정책이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재정정책이죠. 재정정책은 결국은 채권을 발행해서 마구잡이로 돈을 쓰겠다는 의미인데, 그러려면 낮은 금리로 만기가 긴 국채를 발행하는 게 속 시원하겠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전쟁의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밤에요, ECB에서 매월 200억 유로씩의 양적 완화를 다시 하기로 했고, 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그 금리죠. 그 금리도 0.2%, 1%가 낮춰서 마이너스 금리를 0.5%까지 내렸습니다. 즉, 그 정책이 실행되자마자, 발표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이거 봐라, 유럽은 자기네 유로화 약세를 위해서 이러고 하고 있는데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계속 제 방송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하는 걸 욕먹고 있습니다. 왜? 그게 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중국하고 무역 분쟁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진 거지 페드는 잘못이 없다, 이런 지금 현재 여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환율 약세, 달러와의 약세를 취하려면 재정 정책을 통해서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하는 방법 외에 답이 없죠. 즉,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서 50년 이상, 심지어 100년 만기의 미국 국채를 발행하려는
속뜻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이게 왜 앞에서 말씀드린 빚을 갚을 생각이 없다는 게 그럼 제 추측이냐? 그렇지 않죠. 바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볼티모어를 방문해서 조만간 서민, 중산층을 위한 감세를 이야기하겠다. 즉 트럼프 감세 2.0을 발표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로는 중산층 지원 목적인데 결국은 돈 풀어서 재선하게끔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갚는 건 신경 쓰지 않겠다. 일단 자기는 쓰겠다. 이렇게 많이 돈을 쓰려면 결국은 장기채가 필요하겠죠. 장기적으로 길게 빼서 돈을 많이 발행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미국이 50년 만기,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을 경우 금융시장에서 소화가 될까? 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조건 소화가 될 것이다. 아니, 인기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 거의 대부분 미국의 장기 채권, 미국 국채 30년 만기 장기 채권은 외환보유고로 사용이 됩니다. 글로벌 국가들이 외환보유고로 사놓는데 이런데 최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글로벌 국채의 3분의 1이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채는 현재 30년 만기 국채는 2.4% 정도 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마이너스 금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때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되죠. 제가 볼 때 미국의 장기 채권도 결국은 신용화폐 시스템, 부채 확대 가능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최고의 투자 수단이 되죠. 왜? 가지고 있으면서 시가평가로서 이익도 받고 외환보유고로도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유로화보다 더 강한 게 미국 국채 아니겠습니까? 달러아니까요. 이런 상황을 뒷받침해 주는 게 이미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 마이너스로 발행된 국채 총액이 15조 달러에 이릅니다. 미국이 전체 채무가 22조 달러라는 걸 감안하면 50년,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 그러면 15조 달러일 수는 없거든요. 몇 조 달러가 발행돼도 마이너스, 다른 유럽의 마이너스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무조건 유리하겠죠. 실제로 과거 피그스, 돼지들이라고 이야기되는 스페인조차도 2년 만기, 5년 만기 금리 국채가 마이너스고요. 스웨덴, 일본, 벨기에 이런 나라들도 마이너스 10년 만기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여러분, 일본보다 미국이 더 국력이 센 거 아닙니까? 스페인이나 스웨덴, 벨기에보다 미국이 센 나라 아닙니까? 당연히 현재 플러스 금리라는 상태에서 미국이 장기채가 발행된다면 이 마이너스 채권을 버리고 미국 국채로 다 넘어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투자자들, 상승미소 방송은 수익을 위한 친수익 방송이지 않습니까? 수익을 위해서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 채권 발행의 추진, 그리고 페드의 통화정책의 방향성, 이걸 유추해 본다면 첫째, ECB의 양적 완화가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가 됐고요. 중국의 지준율 인하도 지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은행에 이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동참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베트남 은행까지 0.25% 내렸단 말입니다. 즉 이렇게 양적 완화, 지준율 인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자국 화폐 가치 하락에 경쟁하듯이 뛰어들고 있는데 페드가 다음 주에 금리 인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왜?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 그 다음에 리테일 세일즈 전부 다 좋거든요.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 그랬을 경우 이 페드의 통화정책의 저쪽 반대 방향에서 할 수 없이 미국의 재정정책 확대, 채권 발행을 더 많이 함으로써 뭐라고 그러죠? 달러와 약세를 기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페드가 아무 정책도 취하지는 않을 수 없고, 만약에 다음 주에 금리 인하 정책을 안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월 500억 달러씩 축소하고 있는 양적 긴축을 중단할 가능성도 이제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 자, 글로벌 경기 부양의 4대 국가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경기 부양하면 주식시장도 좋고 당연히 우리 이머징 국가들한테는 수출 경제에 유리하죠. 글로벌 경기 4대 선물 세트가 뭐가 있냐? 당연히 전체 달러와 전체 세계 돈의 65%를 차지하는 달러와 미국의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통화정책이 금리 인하가 안 한다면 양적 긴축이라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맞물려서 채권 발행을 더 과감하게 해서 재정정책을 확대할 경우 좋겠죠? 한국, 이머징, 전 세계 주식시장이 무지 좋죠. 두 번째, ECB의 양적 완화, 재개. 이건 이미 지난주에 했고요. 세 번째, 중국의 지준율 인하 및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는 이미 했고요. 금리 인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퍼즐을 하나 완성하려면 일본이 양적 완화를 좀 더 확대해버리면 되겠죠. 여기에 10월 달에 소비세 인하를 전격적으로 연기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이 일본의 소비세 인상,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추가, 이 부분은 제가 화요일에 특집 방송 형태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즉 글로벌 경기 부양 4대 선물 세트, 현재 두 가지는 이루어졌고요. 미국의 통화정책 부분에서, 그 다음에 재정정책 이 부분은 다음 주나 그 다음에 10월로 이어지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양적 완화, 이 부분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어도 퍼즐을 완성하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대 선물, 국가 선물 세트는 결국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시차를 두고 하나씩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의 포트폴리오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 당연히 주식시장 너무 많이 넣으면, 편입해버리면 아침에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 다우지수 어떻게 되는지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주식시장, 즉 위험자산의 30% 정도, 전체 내 투자자산의 30% 정도를 편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금은 향후에 통화정책, 일본의 양적 완화, 그 다음에 미국의 장기채권 발행, 이런 부분은 결국은 금 가격이 좋아할 만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금은 10%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자. 다만 제가 지지난주에 이 금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고 언제 산다고 그랬죠?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2% 정도에 진입하는 시점에 조금씩 편입할 것이다 말씀드렸죠?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토요일 새벽 기준으로 1.90 정도 됐습니다. 0.1% 정도 좀 더 올라가면 그때는 금 포지션을 조금씩 늘려가자. 왜? 앞에서 말씀드린 4대 국가 선물 세트, 이게 완벽하게 적용이 되면 금값은 폭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채권, 장기 채권, 미국의 금리가 현재 30년 기준으로 2.4% 하더라도 결국은 장기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50년 만기, 100년 만기 이렇게 발행하게 되면 신용화폐의 특성상, 그 다음에 채권 금리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금리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채권 금리가 지금 현재 반등하는 시점에서 바로 늘 필요는 없더라도 항상 전체 포트폴리오 상에 현재 수준에서는 30% 이상 편입을 해서 안전하게 어떠한 흔들림에도 영향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진짜로 금이 과거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좀 보면, 금 가격이 고점을 찍었을 때가 2012년 초, 2011년 말입니다. 저 때까지 미국이 양적 완화를 계속했죠. 그 다음에 2011년, 12년에 유럽이 재정위기가 있으면서 유럽도 본격적으로 저 시기에 양적 완화를 실시했었는데, 2011년 8월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발표했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양적 완화 신규 금액을 하지 않고 장기채와 단기채를 바꿔주는, 만기가 짧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미국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긴 채권으로 바꿔주는 그 발표를 했었거든요. 즉 절대 돈은 늘어나지 않고 돈의 만기 차이만 되돌려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금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금 가격은요, 진짜 돈의 역할을 하려면 현재의 신용화폐 시스템이 돈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 오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2011년에 올랐을 때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던 게 전 세계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그런데 11년 말 12년 초에 고점을 찍었던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실제 돈을 늘리지 않고 있는 돈에서 장단기만 바꿨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2019년 현재 시점에서 보면 ECB가 다시 양적 완화를 재개했고 일본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이 최근에 하는 행동을 보면 결국은 통화정책이 뒤에서 따라 나오겠지만 먼저 재정정책, 즉 장기채 발행을 통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 시장은 결국은 저금리로 더 내려갈 것이고, 그렇게 보다 보면 금 가격은 조금씩 우상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10% 정도 금을 편입해 보자. 언제? 10년 만기 채권이 2%가 될 때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웬만하면 짧게 하기 위해서 제 말의 속도가 좀 빠르죠. 여러분들 그거 느려지면 여러분들로 지겨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돈의 감각도 읽어보시고요. 이 방송을 앞부분에 돌려서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금융시장 브리핑 대신에 미국의 장기채권 발행해서 투자자들이 준비해야 될 포트폴리오 부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토마스 류 선생님의 인터뷰를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어쩌겠습니까? 일단 건강 회복하시는 게 먼저니까요. 다음 주에 아주 유익한 인터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요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